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읍면 지역의 난개발을 막겠다며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산권 침해 논란 끝에 도의회에서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의회에서 벌써 세 번째 제동이 걸린 겁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도 전역의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의무화했다는 겁니다. 읍면 지역 주민과 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표고 200m 미만은 예외로 하고 도로폭 기준도 당초안보다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재산 침해 논란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규모, 대상, 지역에 대한 분석도 없이 막연하게 무조건 도로폭으로 규제를 한다? 이 난개발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실제 몸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이게 무슨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 수요에 맞춰 공급은 늘리지 않고 규제만 강화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수요가 있는 지역에 택지 개발을 대단히 이걸 한다고 가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산후에 가서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 건 안 만들어 주면서 이 쉬운 방법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딱 묶어 놓는다 하면 결국 도의회는 도로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제주도가 거부하면서 세 번째 심사에서도 조례안 의결은 보류됐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미 해군 구축함 줌월트의 제주 해군기지 배치와 제2공항의 공군기지 추진 가능성에 대해 제주도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공군기지가 함께 들어올 거 아니냐, 그래서 제주도가 완전히 이제 군사기지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강경주민들이 또 가장 그 싸움을 우려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명확하게 어떤 정리들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이 해소되지 않겠어요? 제주도는 제2공항이 민간공항으로 추진되는 점을 이미 확인한 바 있고 국방에 관한 업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시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관덕정 광장 조성 사업도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원도심 재생 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과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제주도 개발공사의 자본금을 500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안도 경험이 없는 골재 채취나 행복주택 사업을 하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제주 헬스케어 타운의 콘도미니엄들은 부동산 투자 이민을 하려는 중국인들에게 대부분 분양이 됐는데요. 얼마 전부터 이 콘도미니엄들을 내국인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편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국내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숙박 상품을 판매하는 광고가 눈에 띕니다. 하루 숙박료는 20만 원. 객실 사진은 물론 부대 시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용자들의 후기도 올라왔습니다. 400실인데 전부 다 운영하고 있진 않고요. 네, 지금 일부분만 운영하고 있어요. 1, 2층으로 지금 복층제 되고요. 네, 다 합쳐서 58평 정도 되세요. 지난 2014년 분양된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콘도미니엄은 400실. 이 가운데 99%는 부동산 투자 이민을 하려는 중국인들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이들 콘도는 임대나 매각을 할 수 없고 위반한 중국인들은 영주권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행정당국은 이 같은 영업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전혀 몰랐다며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업 한다는 그런 소문이나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온 건 없고요. 예, 제가 온 후로는 없었습니다. 그럼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셨겠네요. 예. 제주 헬스케어타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일부 중국인들이 여행사를 통해 콘도를 내국인들에게 빌려줬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중국인들을 형사처벌할 규정은 없다며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이민제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해 사실상 눈을 감아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은 투자 이민제를 근간으로 하는 그 분양형 콘도미니엄이고 그대로 헬스를 위해서 오는 분들을 위한 그러한 곳인데 그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정당하다 보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8.9%가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증가율은 역대 최고인 42.8%를 기록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새학기를 앞두고 비정규직인 교육 공무직에 대한 대규모 전보 인사가 진행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교육 공무직 인사 예고. 과학과 특수교육 실무원을 비롯해 조리사와 급식 보조원 등 148명의 전보 사항이 게시됐습니다. 생활연고지가 고려됐지만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제주시로 발령되는 등 먼 거리 이동자도 적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보단 빨리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상황이거든, 전부 모든 학교가. 그러면 카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카풀이라도 하면 교통비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도 안 되는 거죠. 교육 공무직 전보 인사가 처음 시행된 것은 3년 전입니다. 기존의 각 학교별로 고용 계약이 이루어지던 것에서 교육감 직접 고용 방식으로 통합되면서부터인데요. 100명 넘게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 공무직원들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보수 등 차별적인 처우에도 동일한 전보 인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근거리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된 월 6만 원의 교통비 인상 없이 근무지를 옮기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보에는 반대해왔지만 교육청이 전보를 한다면 교육공무직원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서 현실성 있게 전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주까지 인사 예고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처우 개선 없는 전보 인사에 대한 교육 공무직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대전급 모슬포에 세워졌던 육군 최초의 훈련소와 함께 병원도 지어졌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허물어지고 한 채만 남아 있습니다. 이 병원 건물이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사료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등록된다고 합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 최남단인 서귀포시 대정읍에 창설된 육군 제1훈련소. 이듬해에는 근처에 98 육군병원이 들어섰습니다. 50여 개의 병동을 갖춘 병원에서는 5년 동안 5만여 명의 장병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비어있던 건물은 1964년 대정여고가 개교하면서 학교 건물로 활용됐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학생들과 교사가 지붕에 기와장을 올리며 개축하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반세기가 흐르면서 옛 모습이 변했지만 돌벽의 흔적과 뼈대는 그대로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수십여 채의 병동이 있었지만 대부분 철거되고 지금은 이 건물 한 채만 남았습니다. 간격을 띄고 이렇게 쭉 몇 동이 여기도 있었고 저 남쪽으로도 있었고 그랬던 거예요. 돌벽에 사각형 창문 틀이 있는.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육군병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며 문화재로 선정했습니다. 진중의학의 효시가 바로 98 육군병원이고 그래서 많은 군인 그리고 지역민들이 3차 의료기관으로 혜택을 많이 받았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지만 육군병원과 연계된 화장장은 표석 하나도 세워지지 않아 귀중한 문화유산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제주 해군기지 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어제 대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해군 전력을 증강해 명실상부한 대양 해군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또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수호에도 실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부산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인형 뽑기가 유행이라고 하죠. 대학가를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불법 업소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MBC 류재민 기자입니다. 원하는 경품으로 세발 집게가 이동하고 수차례의 시도 끝에 인형을 손에 넣습니다. 한 번 조작하는데 500원. 하지만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습니다. 하루에 5만 원? 5만 원이요? 네. 근데 2개밖에 못 봤어요. 부산에서 영업 중인 인형 뽑기점은 파악된 것만 163곳. 지난 2달 새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부산대학교 일대입니다. 인형 뽑기점이 급증하자 단속반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형 뽑기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이렇게 길거리 어디서든 쉽게 뽑기 기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형 뽑기점은 신고 대상이지만 등록도 안 된 무등록 가게가 속속 적발됩니다. 하루 동안 36곳을 확인했는데 이 중 6곳이 불법 업소입니다. 야간에 시끄러워가지고 그런 불편도 있을 수 있고요. 애들이 이제 그냥 이용하기 쉬운 그런 장소가 될 수. 또 관련법상 경품 가격은 5,000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뽑기 기계한 인형의 가격을 검색해보니 10,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지난달엔 부품을 바꿔치기에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최근 18개 업소가 불법 영업으로 단속됐습니다. 인형 뽑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무등록 업소도 덩달아 늘어 있어 제대로 된 실태 파악마저 힘든 상태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 공기가 꽤 포근합니다. 최저 기온이 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지금보다 10도가량 더 오르면서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10mm가량이고요.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면서 퇴근길 비와 안개로 인한 차량 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면서 4월 초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면서 평소보다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무난하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9도 내외, 낮 기온은 14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도 한낮에는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이 지역 현재 산간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트여 있어 차량 운행에 큰 지장은 없겠고요. 섬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4도가량 더 오르면서 오늘까지는 큰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상에는 오전부터 남서풍이 불면서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고요.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작된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떨어지면서 주말에는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제주시 구자읍 하돌이 서문포구 인근 갯바위에서 국제보호종 돌고래인 상괭이 한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서귀포 해경은 발견된 돌고래가 길이 1.7m에 몸무게가 90kg 정도인 수컷이고 죽은 지 보름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포획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다른 관광객의 여행용 가방을 훔친 혐의로 중국인 46살 판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판 씨는 지난 13일 저녁 6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면세점 입구에서 중국인 31살 송모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12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위조해 사용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에 들어와 신용카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3살 웨이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카드 위조기로 10장의 위조 카드를 만들어 도내 휴대전화 매장 등에서 20여 차례 사용했다 검거됐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제주지부와 제주문화예술공동체는 성명을 내고 제주항일기념관에서 열린 이른바 태극기 집회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의 사과와 보훈청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서경석 목사의 정치 난동 집회는 용인하면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3.1 독립만세 98주년 평화예술제 신청에는 답변하지 않는 것은 독립운동가와 민초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매국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